자, 집중심화 연습 두 문제 있거든요. 요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볼게요. 회사 코드는 2500번, 주식회사 만세로 변경해 주세요. 저는 미리 변경해 놨고요. 다음 자료를 보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단 급여자료 입력은 생략해 달래요. 이 부분은 그냥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때문에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설명드릴 때 왜 소강 상태이다라고 했던 게 이런 형태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쭉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 정리하기 전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열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열어놓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열어놓으시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귀속과 지급의 기간이 언제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봤더니 1번 당월 3월 정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아니래요. 급여의 지급 내역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3월 달 급여.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당월 3월 공장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 기타 사항에 가서 봤더니 당사는 당월분 급여 일용 근로자를 포함하여 당월 말일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당사는 매월별 원천징수세액 납부 대상 사업자이다. 그 얘기는 매월 신고자란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 서류를 1년에 12번은 나겠다 얘기고요. 자, 그리고 전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상에 차월, 2월 환급세액 17,500원이 죄송해요, 여러분. 17,500원이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얘기는 전월 달에 작성했던 이행상황 신고서 몇 번짜리? 20번짜리겠죠. 그래서 20번 차월, 2월 환급세액이 있었는데 그게 17,500원이었대요. 그럼 전달에 있었던 20번짜리 금액은 당월 신고할 때 몇 번을 넘어온다? 12번 전월 미환급세액이 넘어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넣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7,500원이었고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일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환급 신청을 했으면 21번 자리에 기록해서 신청을 했을 건데 안 했다는 거죠. 안 하면 20번 자리에 있던 금액은 12번 넘어가야죠. 그러면 내용 정리는 일부분은 된 거네요. 자, 그럼 저희는 위에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입력할게요. 자, 우리 그달의 급여를 그달 말일에 준대요. 그럼 귀속의 기간과 지급의 기간이 무엇하다?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가셔서 귀속기간 2021년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지급은 귀속의 기간에 우리 3월을 넣어주시고 지급도 3월이니까 그대로 끝까지 무엇 하셔라? 엔터. 신고는 뭐로 가요, 여러분? 정기신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마우스 선택 안 하고 엔터 치시면 정기신고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속과 지급에 입력했던 부분에 귀속 연월이 3월, 지급 연월이 3월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매월 신고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매월 체크가 되어 있겠죠. 이건 환경등록에도 설정했을 거고요. 여러분이 손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김갑동, 김을동, 박병동, 최정동. 자, 모두 다 동자로 끝나는 종업원이 있는데 우리 기본급이 다 있네요. 아, 그러면 회사는 무급자는 없는 거죠. 그럼 현재 회사의 종업원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간이세액이라고 기재되는 간이세액 부분은 무슨 부분에 나뉘다? 상용직을 기록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일용직 자리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한 정보가 들어온다라고 표현해드렸던 거고. 자, 그래서 상용직은 현재 인원은 4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인원 4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기본급여와 재수당이 기본급 상여 식대, 그래서 지급의 합계는 1,06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와서 보니 식대 항목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 그럼 여기 공제액 자리에 갔더니 국민연금 등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합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 등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합한 금액이다. 자, 당월 중에 무엇한 직원은 없다? 퇴직한 직원은 없다. 퇴직한 직원이 있으면 중도퇴사자 A02 자리에도 넣어줘야 되니까요.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우린 모두 다 A01에만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몇 명이다? 4명이요. 그러면 우리는 인원은 4명이고요.
총 지급액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얼마냐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소득 지급의 총 지급액에 들어가는 부분은 내가 무엇하는 거? 지급하는 총액이 있을 것이다. 그 지급하는 총액에서 누구를 빼시면 된다. 우리 비과세 중에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미제출 비과세 소득을 무엇하셔라? 빼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 제가 몇 가지는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했었죠. 그러면 저희가 비과세 소득이 발생이 되면 그 비과세 소득 중에 제출하는 것과 미제출해도 되는 게 나뉘어 있다겠죠. 그럼 여러분 제출하는 비과세입니다 라고 했던 근로소득은 누가 있었죠 여러분? 그럼 우리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일단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 먼저 쓸게요. 육아수당. 그쵸? 그리고 우리 국외 근로가 있었다. 국외 근로와 관련된 수당. 그리고 우리는 생산직증 비과세가 있었다. 그럼 연장수당이라는 게 있었죠. 자, 요것도 들어가죠. 그리고 뭐도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연구실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줬던 우리 연구수당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수당들이 신고가 되더라. 여기에 감면 중에 대표적인 건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 들어간다고 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일상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비과세가 있는데 그들은 제출을 안 하더라. 누구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식대. 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그리고 또 뭐 있죠, 여러분? 우리 당직수당도 사실 신고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등등. 됐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보시면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총 지급액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과세는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근데 비과세도 신고되는 게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럼 기본급은 과세급여이고요. 상여도 과세급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이고요. 됐을까요? 그런데 식대는 미제출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는 얼마에서 전체 금액 1,060만 원에서 얼마를 빼자? 40만 원을 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총 지급액에 기록돼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다. 1,020만 원이 되죠, 여러분. 40만 원 빠지니까. 그러면 간이세액표 난에 우리 4명과 금액은 결정이 끝났네요. 그리고 옆에 뭐 있어요, 여러분? 징수세액이요. 그래서 소득세 등이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가산세를 내겠죠. 자, 근데 소득세 등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지방소득세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소득세만 들어라. 그러면 지금 공제액에 국민연금 등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지만 우리 누구만 근로소득세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합쳤더니 얼마이다? 72,000원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소득세에 들어가면 되죠. 됐나요? 그럼 일단 우리 근로소득의 누구는 끝났어요? 간이세액에 기재되는 상용직 근로자의 급여 얘기는 끝났으니까 입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자리에 갑니다. 몇 명 넣어주시라고요? 4명이죠, 여러분? 4명. 자, 그리고 엔터. 총 지급액자리 얼마? 1,02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자, 소득세는 얼마? 근로소득세 72,000원 입력하시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원문자 1번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우리 2번 들어갈게요. 2번. 자,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명확하게 일용직 근로는 A03란에 쓰세요라고 써있죠, 여러분? 자, 지금 봤더니 이태백, 박문수, 정약용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모두는 국민, 건강,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래요. 가입 대상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소득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금액을 안 줘서 문구를 준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인원은 몇 명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인원은 3명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원은 3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급여와 지급학계가 있네요. 자, 당월 근로를 제공한 일수의 일급여를 곱해서 지급학계가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이다? 250. 그럼 요 지급학계가 어디에 기재해 주시면 될까요? 총 지급액이요. 이 부분은 그대로 총 지급액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소득세 등은 소득세만 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근로소득세 부분이 두 사람은 안 나왔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00만 원에서 11일 했어요. 하루에 마이너스 얼마 해주죠? 15만 원. 그럼 150만 원 뺄 거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하시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떼세금이 없죠. 5만 원? 더더군다나요? 그래서 세금이 안 나왔던 거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근로소득세가 없고 정약용 씨만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근로소득세가 소득세란에 기록하는 금액이죠. 얼마 넣어주셔라? 13,500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지급에 들어가는 부분의 인원수는 그리고 총 지급액은 소득세가 발생하고 안 하고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소득 지급이 없는 무급자라는 사람만 안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근데 이태백 씨와 박문수 씨는 무급자가 아니라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부분? 근로소득세가 발생이 안 된 것뿐인 거죠. 그럼 입력하러 갈게요. 자, 입력하러 가셔서 A03자리 선택하시고 인원수 3명 넣어줍니다. 총 지급액 250만 원 넣어주시고요. 소득세는 13,500원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근로소득과 관련된 상용직과 일용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이 있었죠, 여러분. 무슨 부분이요? 전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우리 20번짜리 차월, 2월 환급세액 17,500원이 있고 나는 환급 신청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당월에 오셔서 전월 미환급세액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12번 자리에 얼마? 17,500원을 입력하셔라. 그러면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85,500원인데 요 부분과 17,500원이 정리가 돼서 나머지 금액만 무엇될 것이다?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넣어주세요. 12번 전월 미환급세액에 17,500원. 그래서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요 17,500원이 조정이 되겠죠.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건 환급세액이 더 컸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에 있었던 납부세액에 있었던 소득세가 전부 다 당월 조정 환급세액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7,500원이고 내야 되는 세금은 85,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납부로 남겨져 있어야 되겠죠. 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창 닫을 때 저장하겠냐고 물으면 저장해 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점수는 이제 5, 6점 주겠죠, 여러분? 어차피 착출해서 내는 시험 문제라서.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 지급에 입력하는 부분, 소득세 넣는 거, 전월 미환급세액 입력하는 거 할 줄 아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요. 회사 코드가 2600번입니다. 그럼 회사를 2600번 온누리 회사로 좀 변경을 해주세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김용식에 필요한 수당 등록과 5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급여 자료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여러분 두 가지네요. 5월달 급여를 입력. 급여 자료 입력할 때 필요한 수당 등록 있으면 등록도 하고. 자, 그리고 무슨 부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5월달 급여를 무엇해라? 반영해서 신고서를 작성해라. 자,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10일이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는 매월 하고 있고 연말정산으로 인한 전월 미환급세액 15만 원이 있다.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그럼 여러분 지금 주식회사 온누리 그리고 누구요? 김용식이라고 하는 사원에 뭐가 있다? 식대가 있다. 자, 이 식대는 회사에서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데 급여에 15만 원이 있다? 비과세이다, 과세이다?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소득이 되고요. 자가 운전에 따른 별도의 보조금은 없으며 자, 그리고 우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보면 자가 운전에 따른 별도의 보조금은 없고 자 그런데 뜬금없이 여러분 뭐가 나와져 있다? 교통비요. 이 교통비는 자가운전 보조금이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교통비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과세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 당연히 과세소득입니다. 자, 이게 보이니까 여러분 직책수당도 얘기할게요. 직책수당도 뭐가 된다? 과세급여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0만 원씩 주고 있다라고 했으니 우리 그 육아수당은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비과세가 될 거고요. 그럼 수당 등록 필요하면 등록하라고 했으니 등록해 주셔야 되겠네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우리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유의하실 건 급여 지급 일자는 다음 달 10일이에요, 여러분. 급여는 몇 월이고요? 5월 급여요.
그러면 요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아, 귀속은 몇 월이다? 귀속월은 5월이다. 자, 그리고 지급은 여기 지급일에 갔던 2021년도 6월 10일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요게 지급월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럼 여러분 이 회사 온누리라고 하는 회사는 귀속과 지급에 대한 날짜를 비교해 보니 우리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아요. 이행상황 신고서 입력할 때 귀속은 5월로 넣고 그리고 지급은 몇 월로? 6월로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모의식 중에 자꾸 5월을 넣는 걸 하거든요. 네, 급여자료 입력에 넣었던 거랑 동일하게 입력을 하셔야 자료 취합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나오고 사회보험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문제를 봤을 땐 여러분 이렇게 공제 항목을 주지 않았죠. 그쵸? 근데 지금 공제 항목이 나와 있고 금액이 써 있어요. 그러면 시험지에 써 있는 금액과 반드시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일치. 그래서 일치시켜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들어가 볼게요. 어디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수당 공제 등록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자, 급여자료 입력에 먼저 들어가셔서 수당 공제 등록을 먼저 합니다. 상단에 수당 공제 버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기본급은 당연히 과세이고 상여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부로 바꿀게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미 해당 항목의 금액이 존재해서 수정할 수 없대요. 그러면 그대로 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셔서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직책수당 관계 있나요? 있네요. 과세급여 맞아요, 여러분. 그대로 두면 되죠. 자, 월차수당 우리 관계 없어요. 부로 바꿉니다. 자, 식대는 비과세 요건 충족했죠, 여러분?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우리 해당 사항 없죠, 여러분? 그러면 부로 바꿔줍니다. 자, 야간 근로수당 관계 있나요? 관계 없어요. 그럼 이 부분도 부로 바꾸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추가 등록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통비 추가 등록해야죠. 육아수당 추가 등록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내려오셔서 교통비 과세라고 하는 1번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문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은 급여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매월 정기적인 급여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육아 수당이라고 넣어주시고 유형에 가셔서 코드돔 F2번 해주시고 육아 수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Q01에 있는 코드 선택. 자, 그리고 월정액 자리는 정기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입력해야 되는 수당 등록 부분에 빠진 거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공제 항목 쪽에 추가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럼 이대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귀속은 몇 월이요? 5월. 지급은 며칠이요? 6월 10일. 자, 그러면 귀속에 5월을 넣어주시고 지급 일자는 6월 10일로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김용식 사원 검색됐죠, 여러분? 자, 기본급여 얼마? 200만 원 입력. 자, 상여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엔터. 직책수당 얼마? 30만 원 입력. 자, 식대는 얼마이죠? 15만 원 입력. 자, 교통비는 얼마예요? 15만 원 입력. 자, 육아수당은 20만 원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입력. 자, 그래서 과세 금액은 260, 비과세는 20, 그래서 지급 총액은 280입니다. 자, 일단 급여계 280 동일하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그쵸?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 여러분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놔도 글씨는 잘 맞춰서 넣어주세요. 자, 국민연금은 현재 11만 7천 원. 자, 건강보험료는 현재 얼마예요? 89,180원이에요. 네, 89,180원 입력하시고 엔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곱하기 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입력하면 장기요양보험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도 금액이 맞는지는 확인합니다. 1270원 동일하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고용보험 28,800원 동일하니까 수정 안 해도 되죠. 자, 소득세 금액 얼마 있다? 18,650원. 지방소득세 1,860원. 그러면 마무리된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수당 등록했고요.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 무엇 하시면 된다? 종료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디 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건 귀속은 5월이고 지급은 6월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일단 사고를 한번 칠게요. 자, 저는 마음이 급해서
기속기간에 가서 5를 넣고 우리 기속과 지급이 같으면 그냥 엔터 쳐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엔터를 쳤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료가 안 돌아요. 아, 내가 뭔가 잘못 넣었나? 그러면 대부분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저처럼 창을 닫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행상환신고서에 가서 이게 귀속과 지급 기간을 잘못 넣었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2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가 정말 적게 내요. 빈도가. 낮아요. 출제 빈도가.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더 많은 거고요. 그럼 이때 가서 다시 또 5월을 두둑 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속이라고 하는 부분과 지급이란 부분이 꼭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요건 맞춰서 넣으셔라. 그럼 기속 기간은 5월부터 5월이고 지급의 기간은 6월 10일에 주었으니 우리 그리고 지급 일자도 6월 10일로 넣었잖아요. 그럼 6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고 거부는 그대로 엔터 치시면 1번 정기 신고가 선택이 될 거고요. 그러면 간이세에게 인원은 몇 명? 1명. 자, 지급 총액은 270. 자, 그 270 중에 우리 신고하지 않는 비과세는 들어오지 않겠죠. 그럼 신고 안 하는 비과세는 누구예요? 식대요. 그럼 280만 원 중에 비과세는 10만 원만이에요. 5만 원은 과세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270 집게 됐을 거고 소득세 18,650원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우리 미환급세가 얼마가 아직도 남겨져 있다? 15만 원이 아직도 남겨져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 부분은 전월 미환급세 계산 12번 자리에 15만 원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그러면 지금 내야 되는 소득세 18,650원이 환급받아야 되는 세금보다 작으니까 우리 소득세 납부 금액 전액 당월 조정세액에 반영이 되고요. 남겨져 있는 금액은 차월로 2월 시키는 거로 끝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마무리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종료시켜 주시고 우리 저장하겠냐 물으면 예 누르시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넘 부분. 그래서 요즘 패턴은 요 2번의 패턴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귀속과 지급이 같든 다르든 어쨌든 2번의 패턴 문제가 훨씬 출제 빈도는 높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남겨져 있는 건 뭐 남겨져 있냐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전체 필드 보시는 요령 한 강제로 정리할 거고 교재에 나와 있는 실무 예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게 유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 3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집중심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